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알 시승기는 포르쉐 타이칸 4S를 타러 고성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타이칸 4S의 전면부 모습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4개의 점 형태로 되어 있는 주간 주행등이죠. 저게 이제 이 포르쉐를 상징하는 시그니처와 같은 건데, 일반적인 포르쉐하고는 형상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인상에서 공격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가운데 본닛 부분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좌우에 이 팬더 부분이 불룩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은 일단은 이 본넷부터 밑에까지 쭉 떨어지는 인상과 하단부에 큰 에어 인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스포티한 포르쉐의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르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앞바퀴 쪽으로 떨어지는 공기 흡입구입니다. 이제 공기 역학 개수가 0.22C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이제 같은 포르쉐로 쳤을 때는 911보다도 좋다고 하고요. 전기차로서 경쟁자인 테슬라에 비해서도 공기 저항 개수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제 곳곳에 에어로다이나믹을 배려한 디자인들이 좀 눈에 띕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팝업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도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공기 저항 개수를 수치가 좋게 나오게끔 디자인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후면부에서는 날개가 올라옵니다. 일정 속도가 되면은 일정한 각도로 속력이 빨라질수록 더 이렇게 올라서는 형식으로 다운포스를 만들어주는 날개가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공기 저항 개수하고는 반대로 작용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스포츠카로서의 어떤 타이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타이칸은 전기차의 미덕,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같은 충전량을 가지고도 멀리 가야 하는 그런 점들 때문에 공기 저항 개수를 상당히 좋게 설계를 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측면, 스포츠카로서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또 이제 그 빠른 속력과 그 빠른 속력에서의 고속에서의 안정성까지 고려한 그런 것들이 결합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칸은 이 자동차의 장르로 놓고 봤을 때는 4도어 이제 세단에 해당하죠. 포르쉐에서는 이 장르를 담당했던 차종이 이제 파나메라입니다. 파나메라의 형상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파나메라와 비슷하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타이칸 4S의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버튼은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 편에 있고요. 홀드를 누르고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현재 상태는 이제 배터리가 93%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410km로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충전됐을 때는 한 430km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이제 타이칸 4S의 시승에서 사실 중요했던 부분은 이 주행거리 문제입니다. 이 주행거리가 지금 대략 한 250에서 290km 정도 환경부 인증으로는 그 정도 수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르쉐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제 환경부 인증보다는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총 350km 구간을 시승을 했습니다. 그 구간이 고속도로하고 와인딩 도로가 있었고요. 아주 과격한 형태의 와인딩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와인딩과 고속도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로의 온로드 형태를 종합했을 때의 차량의 어떤 그 연비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가 어제 포인트였고, 차를 조금 가혹하게 다룬다고 하더라도 연비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350km를 주행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고요. 어제 이제 테스트해 본 결과로는 연비를 이제 기자들별로 테스트를 해서 이제 지금 시상을 하고 뭐 이런 그 행사도 있었는데, 잘 나온 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0km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5가지의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레인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주행 거리가 길고요. 레인지 모드 같은 경우에도 회생 제동을 끕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잘 나오게 할 때는 회생 제동을 끄고, 반대로 스포츠 모드로 갔을 때는 또 이 회생 제동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 모드는 레인지와 노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로 나뉩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과 함께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이제 가속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 벨트가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자동으로 이런 배기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배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껐을 때하고 켰을 때하고 소리의 차이가 좀 있는데, 다니다 보면은 켜고 다니면은 껐을 때는 이제 미세하게 이제 이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배기 사운드를 껐을 때는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더 들고, 켰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이게 내연기관 차하고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켰을 때도 또 전기차다라는 별도의 어떤 그런 이 전기차다라는 느낌은 들게 하는데, 이제 재미있는 지점은 이걸 켜고 달렸을 때 이 사운드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붙고 스포티한 느낌이 더 들게 해주는 그런 양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로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백은 GPS 기준으로 했을 때 4.3초가 나왔습니다. 거의 제온상의 제로백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칸은 우리가 이제 포르쉐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스포티한 느낌 잘 살려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이칸은 모델의 종류가 총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타이칸 4S가 있고요, 타이칸 터보 S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타이칸 4S고요. 타이칸 4S는 다시 이제 퍼포먼스 배터리하고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이 2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타이칸 4S의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모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칸 4S 중에서 퍼포먼스 배터리와 플러스의 차이는 배터리 용량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퍼포먼스 배터리의 차량은 배터리 용량이 이제 79.2 kWh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배터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93.4 kWh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인 모델이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모델은 이제 거의 100kWh에 이제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시된 전기차들 중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배터리 용량을 이제 일반적인 전기차들 지금 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70kWh 초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행거리는 조금 더 길죠. 물론 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좀 주행거리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400km 이상으로 이제 환경부 인증을 받았고, 반면에 이제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한참 적은 거리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사실은 실제로 차를 주행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장시간 거의 한 6시간 정도 이제 가까이 차를 이제 탔는데 350km를 주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환경부 인증보다는 확실히 더 잘 나오는 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100kWh에 가까운 이 배터리 용량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아주 길게 나오지 않은 어떤 그런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전기차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스포츠카의
스포츠카의 특성을 살린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방금 제로백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순간적인 이제 폭발적 가속을 보여주는 것을 체험을 해봤는데, 이 몸이 뒤로 적겨지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토크를 차를 탔을 때 이제 차의 어떤 그런 출력, 토크의 느낌을 몸으로 받게 되는 게 이제 직진 가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이게 이제 거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 받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큰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퍼포먼스에 특화된 어떤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어떤 그 큰 용량의 상당 부분을 퍼포먼스 쪽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타이칸 4S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가 장착된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는 490마력을 내고요. 조금 전에는 그냥 한번 밟아봤는데, 이게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또 론치 컨트롤이 된다고 하죠. 그때는 또 이제 부스트가 걸려가지고 570마력을 냅니다. 그래서 아까 4.3초가 나왔는데, 이게 런치 컨트롤로 만약에 했다면은 거의 4초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기차하고의 다른 지점은 변속기를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속기가 이 2단 변속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동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기 모터가 앞뒷바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륜 구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으로 쭉 항속을 한 경우에는 이제 전기 모터의 특성상 해당하는 속도에 이제 비례하는 RPM 숫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속을 했을 경우에 전비가 안 좋아지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가솔린 차량들은 이제 100km, 시속 100km나 뭐 110km, 120km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가장 좋다고 한다 그러면, 전기차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항속 주행을 했을 때 조금씩 전비가 안 좋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변속기를 통해서 항속 기호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좀 RPM을 아끼고 좀 더 연비를 좋게 가져가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드라이브 트레인, 기본적으로는 퍼포먼스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은 또 나름의 어떤 그런 연비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특화되어 있는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르쉐 타이칸 4S에서 이제 이 드라이브 트레인 외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르쉐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서스펜션의 어떤 이런 세팅이죠. 서스펜션의 느낌은 이 에어 서스펜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덕, 그러니까 이 부드러울 때와 딱딱할 때를 잘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특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연비 위주의 레인지 모드라든지 노멀 모드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그리고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로 갔을 때는 이제 셋시가 단단하게 차를 잡아줌으로 해서 또 고속 주행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코너가 많이 있는 와인딩 구간에서 차체를 상당히 잘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이 대관령도 넘고 상당히 긴 거리의 와인딩 로드를 이제 뭐 단체로 주행을 했었는데,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제 포르쉐 차량들이 기대하는 거동의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고속으로 이제 코너를 진입을 하고 빠져나갈 때 이제 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구간에서 아주 힘있게 버텨주면서 이제 지지하고 이제 돌아 나가는 그런 스포티한 어떤 그런 드라이빙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죠. 특히 타이칸도 그렇고 이제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르쉐의 4도어 세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차체의 길이가 길죠. 아무래도 이제 뒷자리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포르쉐이기 때문에 911이라든지 박스터 같은 모델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차체의 길이가 깁니다.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코너링에서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승차감의 느낌은 파나메라를 탔을 때의 어떤 그런 포지션과 비슷합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도 이 911이나 박스터처럼 아주 스포티하게 낮은 차체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차체가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파나메라를 탔을 때의 느낌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파나메라하고는 좀 다른 승차감의 특성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만의 특성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포르쉐하고 비교했을 때는 뭔가 좀 새로운 장르의 포르쉐가 탄생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승회에서의 어떤 그 초점은 사실 이 주행거리가 상당히 좀 짧게 측정이 됐지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간다라는 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포르쉐라는 차에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운동 성능, 그러니까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전기차로 구현해냈다, 이런 것들을 느낀 시승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기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지점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전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내 구성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차후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